안녕하십니까. 은퇴부동산연구소의 노초로 소장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제가 부동산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 최초로 3,000 클릭이 넘은 구독자분들의 성원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는 지난번 영상을 만들어서 3,000 클릭이 넘는 걸 보고 유튜브도 내가 영상을 시의적절하게 일반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로 만든다면 그 영향력이 엄청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이어서 지난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잠깐 다루어 준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시장에서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의 뭐라고 할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불러온 이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지만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 지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임대차 3법,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돼서 보여지는 정부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굉장히 안타깝고요. 현장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 그 부작용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정책을 통해서 또는 시장에서 빨리 밝혀져서 더 이상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치 않는, 어려움이 없는 시장으로 빨리 개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원래 진보 정권은 이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그 길을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생길 부작용에 대한 고찰은 좀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함으로써 임대차 보호법에서 법으로 강제한 2년 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이상적으로는 어그리가 되는, 동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세 세입자라고 하면 내가 2년을 살 수 있었는데 앞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대. 그게 법으로 가능하대 라고 얘기하면 4년을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지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러면은 전세 세입자들이 살기에 되게 안정적으로 살기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동산 시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 시장, 하나는 매매 시장.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4년으로 늘려놓음으로써 단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시장은 시장 기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2년의 시장을 4년으로 늘려놓음으로써 지금 세입자들이 하는 어떤 모습은 뭐냐면요.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해서 2년 더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최소한 절반은 넘는 것 같습니다. 절반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됨으로써 전세시장, 기존 전세시장이 전세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매물, 거래량, 거래시장 이런 것들이 거의 절반 이상 또는 절반 이상이죠. 제가 생각할 때 70% 이상의 전세시장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부에서 아직도 그 부분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나왔던 기사를 보면 신규 입주 물량이 조금 늘어남으로써 전세시장이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런 얘기의 기사가 보면서 아직도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기존의 시장, 기존의 전세시장 자체의 매물이 70%가 사라진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존의 시장이 70% 이상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서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
첫 번째, 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특히 기존 전세 시장 매물은 사라졌고 오직 신규로 공급되는 전세 물량에만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 전세 매물 시장이 사라짐으로써 매물이 귀해졌고요. 기존에 신규로 분양돼서 들어온 전세 매물이 부르는 게 값이 된 시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존에 잘 돌아가던 2년 지금까지 법으로 잘 7월까지 돌아가던 전세 시장의 기존 전세 매물이 70% 이상, 강조하면 90% 이상 사라졌다. 그러면 어떤 시장에만 의존합니까? 기존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나와야 돼서 거래될 수 있는 기존 전세 시장 매물 20% 정도와 신규로 공급되는 전세 시장 매물, 요 시장에서만 전세 시장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기존 전세 시장도 나온 매물들이 어떻게 되죠? 전세가가 급등하고요. 더 우려되는 거는 신규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전세가가 부르는 게 값이 된 시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강동구에도 신규 전세 매물이 나오는데요.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고요. 빌라 다세대에서 전세 매물이 쏟아졌는데 그 전세가가 몇 개월 전에 분양가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에다 여러 가지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하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없어서 못 나가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전세 매물이 다소 싸다라고 느껴지면 이틀 만에 전세 물량, 신규 전세 매물이 다 사라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 급등은 과연 나중에 어떤 부작용을 낳을까요? 전세가 급등으로 인하여서 실제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신규 전세 세입자들도 피해를 보게 되고 급등한 전세로 들어온 사람이 향후에 나가려고 할 때 기존 집주인들이 그 돈을 제대로 반환을 해주지 못한다면 또는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고 있는데 제대로 반환을 못 해주고 뭔가 반환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 상환에 대한 문제, 이 부실에 대한 문제는 그 전세금을 날리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이런 부작용은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갈지 정말 명확해지는 것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만들었지만 기존에 이렇게 기존 전세시장 물량이 줄어들고 100%였던 기존 시장이 10%, 20% 쪼그라들고 신규 입주 물량에 의존하는 이 전세시장, 그런데 이 전세가는 부르는 게 값이 되면서 급등한 이 급등한 전세가가 제대로 상환이 안 된다면 그 손해 누가 감당하겠냐는 걱정 아닌 정말 큰 걱정이 들어서 이렇게 강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세가만 급등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가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위해서 4년씩 되다 보니까 전세가 낀 매매 물건도 거래가 되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시작했습니다. 매매 거래가 동결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요. 매매 시장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거래의 동맥경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래가 안 됐을 때, 거래가 안 돼서 저희가 거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이 어려운 거는 차치하고요. 그거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강화된 세제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던 이유는 거래가 선순환으로 돌아감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사고 그리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음으로써 가격도 좀 빠지고 이런 걸 기대했던 건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전세가 있는 갭투자, 정말 다주택자들은 갭투자를 한 거겠지만 이런 갭투자 외에도 전세가 끼어있는 물건 자체가 거래가 안 됨으로써 거래의 동맥경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매매 시장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매매 시장이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전세 사는 세입자분들이 평생 전세를 살고자 하는 심리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적절한 시점에 나도 집을 사고 싶다라는 심리가 있겠습니까? 전세 사는 세입자들이 평생 전세를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자금이 모이고 자기 보증금에 합쳐서 반드시 내 집 마련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는 특히 강하잖아요. 이렇게 전세가 낀 매물 자체가 거래가 안 됨으로써 실제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이 이참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건이 없어요. 전세 낀 물건은 거래가 되지도 않아요. 전세 낀 물건은 또 쳐다보지도 않아요. 전세 낀 매물은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강화된 규제로 인하여서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지만 시장에서 보면 이제 거래할 수 있는 특히 빌라 다세대는 번외로 하고요. 빌라 다세대는 전세 심화, 그러니까 신규 빌라 다세대의 전세가 급등은 나중에 꼭 사회적 문제가 될 거로 추정이 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 시장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세 낀 매물 자체는 거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거래 시장이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물이 없어져요. 그 얘기는 종국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래도 보합세로 안정 단계에 들어들고 있지만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되면 될수록 불안해질 수 있다.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이 뭘까요?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정책을 세금 규제로 눌러놨지만 언제 어떻게 가격이 튀어오를지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는 불안한 장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 다시 정리합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기존 전세 시장이 전멸함으로써 전세가 급등하고 있고요. 오직 신규 입주 물량에 신규 입주되는 특히 다세대 빌라의 신규 물량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전세가가 과거의 분양가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고 나중에 이분들이 살다가 나가자고 했을 때 이 전세가 내 돈입니까? 언젠가는 상환해 줘야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대인들이 그때 가서 제대로 상환을 못 해주고 나 몰라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부실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전세 살고 있는 보증금 상환을 제대로 못 받으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그게 하나 우려가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전세가 낀 매물 자체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점점 매매할 수 있는 아파트 매물이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전세가 끼어 있는 매물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귀해지면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매매가 없어지면 전세 세입자가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을 때 사고자 하는 아파트 정상적인 매물이 없어지면 이 가격, 지금은 안정돼 보이는 이 시세 추세가 언제든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수 있다면 그때 그 부작용은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의 애초의 취지와 달리 결국에는 이 손실을 세입자들이 또 안을까 봐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혹시 공공기관이나 부동산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혹시 보신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의 순기능은 살리되 이렇게 전세 시장의 매물을 급등하게 하고 매매 시장의 매물을 사라지게 하는 이 부작용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